이번 사고는 댓글은 차단하겠습니다. 일부 댓글이 상처가 될 수 있어서요.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댓글은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 보시기 전에 택시가 사람을 충격했어요. 사망사고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유족들이 원치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우선요, 사망사고일 때 빈소에 찾아가서 두들겨 맞더라도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가면 유족분들 슬픈데 오히려 더 그 슬픔을 격앙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좋다라는, 둘 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한편 유족분들은요, 오면은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 막 뭐라고 그러시고요. 또 안 오면 안 왔다고 뭐라고 그러시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서 봉변을 당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차 때문에 돌아가셨으면은 빈소에 갔다가 퇴짜 맞더라도 그 앞까지는 가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보통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갔지만은 들어오지 마. 당신 들어오면은 맞아 죽어. 뭐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간접 경험이요. 나중에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사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형사비금을 운전자 보험에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상대 측에서는요.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택시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이 과실이 많아서 그게 얼마 안 되니까 대신 형사합의금에서 좀 보완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얼핏 들었답니다. (10월) 중순경에 조정위원회, 아마 형사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사조정. 아버지께 재판을 받아도 큰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안도 이 일로 굉장히 힘들고, 특히 아버지는 2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형사비금을 유족들이 원하는 게 맞추려고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에 3천만 원 형사합의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택시를 팔아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하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유족분들도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지금 서로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사고 내신 분도, 유족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유족도 힘들고, 사고 낸 분들도 힘들고, 양쪽 가족도 다 힘들고.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모자이크를 통으로 했습니다.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해서요. 새벽 1시경입니다. 불박차 1차로 가다가 2차로로 바꿔서 가는데 횡단보도 지나서 아이쿠, 50대 후반의 가장께서 무단횡단하다가 새벽 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것 같아요. 택시를 판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형사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3천만 원이 나와요. 거기다 플러스 근데 맞춰드리려면 개인 택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요.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을 떠나서 내 차량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저는 형사합의는 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형사합의 하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 형사합의라는 것은 법률상 내가 책임져야 되는 손해배상 일부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 차랑 부딪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로금이죠. 조의금 내지 위로금 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사합의라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형사합의를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형사합의를 안 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새벽 1시에 지금 여기서 2차로 가는 거 이게 문제 안 되죠? 왜냐면 2차보다 나는 그냥 2차로 해서 뭐 그냥 쭉 갈래. 이렇게 가는 게 이건 추월이고요. 그냥 단순한 차로 변경해서 2차로로 가는 겁니다. 2차로로 가요. 그런데 여기도 신호등이 있고 여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여기서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요. 여기는 횡단보도 있는데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요. 차량 신호는 녹색입니다. 이 차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 차는 봤죠. 건너오는 걸요. 블록차는 이 차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블록차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충격합니다. 횡단보도 바로 지나면서 횡단보도에서 한 몇 미터 떨어졌나요? 한 5m 떨어졌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때 이 차는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 차는 보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너는 왜 못 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시속 60km 도로인데 불박차가 73이랍니다. 그러면 과속했기 때문에 과속이 문제가 되려면 제한 속도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는데 못 멈춘 경우, 과속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커진 경우, 그럴 때 과속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요게 8m입니다. 그러면은 요 8m, 그 다음 요거 한 5m, 한 21m 되죠. 그리고 요 횡단보도가 넓이가 한 얼마 될까요? 횡단보도가 한 8, 9m 될까요? 그리고 사고 난 데까지 또 한 5, 6m 될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때로부터 사고 지점까지는 한 5m 될까요? 이때 브레이크 바로 잡았으면 그러면 시속 제한속도 60도로인데요. 제한 60도로에서 빨리 멈추면은 한 35m 정도에 멈춥니다. 그런데 보였으면 멈추는데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지금같이 앞차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때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 브레이크 잡았으면 나도 같이 그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또 이 차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내가
이 차가 브레이크 잡았으면은 나는 어차피 브레이크 잡는데 1분, 약 1초, 1초 늦게 잡습니다. 반응 시간이 있으니까. 1초면은 벌써 한 16m 정도 지나갔죠? 16.7m.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끽 하게 되는데요.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 그래서 내가 급히 브레이크 잡나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브레이크 잡았을 때, 그랬을 때가 정지거리가 한 35m인데요. 앞에 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는 것은, 그것은 그냥 가다가, 옆에 손님이 있어서 이쪽에 건너편에, 손님 태울까? 그래서 브레이크 잡는 수도 있고요. 앞에 가는 차 브레이크 잡을 때 내가 반드시 브레이크 세게 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일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냐. 시속 60을 지켰으면 60도로에서 60으로만 가나요? 60도로에서 한 67, 68 정도 가요. 67, 68 갔으면 상대 앞에 가는 택시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바로 같이 브레이크 잡는다 하더라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불박차 무과실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정적이진 않고요. 불박차가 60km를 지키고 앞차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런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옆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해서 내가 같이 브레이크 잡는다?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분들은 저 앞차가 브레이크 잡네. 그럼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지 뭐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벽 1시에 차량 신호등, 차량 진행 신호, 보행자 빨간불, 이때 무단횡단자가 뛰어올 것을 예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속 60을 지키더라도 30에 35m예요. 그럼 대충 보면 지금 저 거리가요. 한 30에 35m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냐?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사망사고에서 무혐의, 무죄 많이 나옵니다. 무혐의보다는 법원에서 무죄 많이 나와요. 발견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면 1차로 택시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그때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거냐? 보이지 않는데. 아주 예민하게 본다 그러면 1차로 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게 같이 브레이크 잡았었는데 왜 그냥 만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 그러면 불박차 잘못 얼마일까요? 20% 넘을까요?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을 때 보일 때가 무단횡단자 60%입니다. 뛰어서 건넜으면 또 70%까지 될 수도 있어요. 60에 70% 사이예요. 안 보여서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무단횡단자 잘못이 80%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을 빵에서 불박차 잘못 20%? 많이 보면 30%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유족분들한테는 무척 불리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과 상황에서요, 유족들이 저보고 이 사건 소송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진장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사건을 보잖아요. 무혐의 나는 사건도 보고요, 무죄 나는 사건도 보고요.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사망사고 90점인데 그 절반인 피해자 과실도 크니까요. 45점에서 55점 이제 벌점 부과됐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양쪽에 권하고 싶습니다. 유족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우선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형사합의 지원금, 그게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지원해 주는 거 500만 원 지원해 주죠, 보통. 그거는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됐을 때 지원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직 기소 안 됐어요. 구속도 안 됐고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지원금은, 변호사 선임비는 아직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 사망사고 일으켰을 때 바로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을 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소됐을 때 나오는 건지 그걸 먼저 확인하십시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안 나오면은 여기서 이게 안 나오면은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되면 거기서 안 나오면 그 3천만 원은 그걸 합쳐서 형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 지원금이 어떨 때 나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소된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검찰 단계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돈과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1000이 될지 또는 2000이 될지 합의로 해서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정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형사합의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차에 사고 당한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서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또 유족분들도 가능하면 형사합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사망사고 유족들이 저한테 와서 민사소송을 맡겨요. 그럴 때 형사합의금은 요즘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한테 잘못이 없을 때 또는 피해자 잘못이 일어나면 안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사건 말고 이제 상담할 때요. 피해자 과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해자가 공탁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만 공탁 걸고서도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 되면 합의해 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도 유족들이 얼마 이상 아니면 난 합의 안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공탁 걸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 또 무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족분들도요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 원 플러스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유족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형사합의가 되면은요 검사가 기소유예 해줄 수도 있고요. 검사는 셋 중에 하나 할 겁니다. 넷 중에 하나겠죠. 어떤 경우는 형사합의가 됐으니까 부담 없이 무혐의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기소유예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또는 기소를 하는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요. 형사합의 지원금이 검찰 단계에서 나온다면 지원이 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합의하고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하든지 아니면은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거예요. 요즘 사망서도 벌금형 기소 많이 합니다. 벌금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약식 기소해서 그리고 다투지 않고 그대로 끝나면 그럼 유족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잘못이 없다. 저 어떻게 피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무죄 선고되면 유족들은 어떡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의 제일 해피한 거는 그러니까 그건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합의 지원금이 언제 나오는지. 그래서 형사합의 지원금이 검찰 단계에서도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얼마인지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운전자에게 잘못이 인정돼서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크기 때문에 1,0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형사비 지원금에서 나오잖아요. 그 공탁금도 지원되거든요. 1,000만 원에 2,000만 원 공탁 걸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300~400건 사망사고 소송을 해봤잖아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우선 운전자분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잠 못 이루시고 그리고 많이 괴로워하시잖아요. 그게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되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죠. 또 유족분들도 자칫 잘못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지금 무죄 가능성도 일부 있어요. 제 양쪽의 가능성 다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무죄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형사에서 무죄되면 민사도 못 받아요. 저는 그런 사건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원만히 형사비되고 그리고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되는 게 제일 양쪽에 편안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2,000만 원까지 지원되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일 때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약식 기소되면은 벌금 보험세에서 나오잖아요. 운전자 보험에서. 이번 사고 무죄 그런 거 다투지 말고 나도 내가 조금 더 조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유족들도 또 아이고 우리 남편이 무단횡단한 게 잘못이 크네요. 서로가 피해자네요. 라고 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요. 운전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운전자분들 이렇게 갈 때 여기로 나가면 2차로로 나가면은요. 1차로는 시야가 이렇게 넓지요. 근데 2차를 지나칠 때는 좀 속도를 줄여서 요 차 지나칠 때는 혹시 여기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가십시오. 시야 확보 안 될 때는 앞차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앞차를 지나가려는데 여기 브레이크등 들어오면 옆에 뭐 있구나. 이 앞에 뭐 있나? 나는 안 보이지만 요 안 보이는 요 부분에 대비해서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으세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무단횡단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내 가족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사고 어쩌면 피해자 측에서도 저한테 질문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무죄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달라고 그러면 나쁜 쪽을 먼저 바라봅니다. 유죄, 무죄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무죄가 나오면은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에서 면책 주장할 텐데요. 피해자 가실 보험사하고는 피해자 가실 한 70% 정도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사비금은 3,000만 원 플러스 알파. 제가 우리 유족들한테요. 제가 이 사건에 만약에 유족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형사비 지원금 3,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도 합의해 줄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해서 플러스 알파. 그게 500이든 1000이든 그게 된다 그러면 다행이고 안 되면 3,000원이라도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상대가 끝까지 공탁 걸고 그러고서 무죄 다투서 만약에 무죄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형사비가 되면 상대 측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형사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그러다 나중에 잘못되는 그럴 가능성이 다만 10%만 있더라도 그 가능성은 매우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사고 무죄와 유죄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무죄 선고될 가능성 20-30% 있어 보입니다. 끝까지 가게 되면. 아직까지 법원에서 무죄를 잘 선고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요즘 추세가 저걸 어떻게 피해? 나라도 못 피하지. 이번 사고는 서로의 아픔을 서로가 힘들잖아요. 원만히 형사합의 되고 그리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되고 그리고 유족들은 형사합의금 그리고 택시의 보험사로부터 적정선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제가 몇 대 몇 얘기할 때 명확하게 몇 대 몇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좀 헷갈리시죠? 제가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양쪽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요청받는다면 그리고 저한테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좀 저희 양쪽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형사합의하고 그리고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불박자 쪽이든 또는 유족 측이든 제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코너에 하루에 5건 정도 글이 올라와요. 5건 이상 올라옵니다. 소송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요. 소송 못할 사건들 제가 다 답변 드립니다. 유족분들의 아픈 마음에 위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택시 운전자분 쪽도 양쪽 다 모두에게 위로와 그리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